무슨 자냐면 이자예요. 이자. 이 글자가 바로 뭐냐면 유자는 칠복자. 칠복. 칠복자를 줄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둥그럴문 그럽니다. 둥그럴문.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둥그럴문. 글자 그럴 문자를 아주 비스듬하게 써놨다 그래서 둥그럴문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바로 아까 배운 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유자는 뚫을꽃, 이것도 한번 배웠죠.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자는 점주 또는 불꽃주 그래요. 또는 심지주 그럽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지면 이렇게 들어가면 말 그대로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거북이 뼈나 소뼈 같은 데다가 글씨를 써서 오늘 운이 좋다, 오늘 사냥에 가서 많이 잡을 것이다, 전쟁에 가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글씨를 써요. 이기겠다 이렇게, 많겠다 이렇게 써서 불을 달려서 가열을 하면 이 뼈가 어떻게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려졌느냐에 따라서 점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냐면 복사라고 하는데, 이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인데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 그래서 이자가 음은 복이라고 읽고, 무슨 복이냐, 이게 점을 쳤다 그래서 점복자입니다. 그래서 손에다가 점괘를 읽는다, 또 점을 친다, 그래서 이자가 칠복이에요. 그래서 이자가 들어간 글자, 이자랑 같은 자죠. 한자에서 이렇게 생긴 글자가 들어가면 치다, 두드리다, 이루어내다, 이르다, 어떤 것을 다스리다, 이런 뜻이 있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 요즘 이제 정치가 시끄러운데요. 바를 정자죠. 바를 정. 요거는 칠복. 그 다음에 두 개 합치면 요자가 정자가 있어서 정이라고 읽고, 무슨 정이냐, 요자가 다스릴 정이라고 그래요. 또는 우리가 다스리는 걸 우리는 뭐라 하냐, 나란일이라서 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정치, 그래서 다스릴 치. 그래서 정치는 말 그대로 바르게 가도록 어떻게 잘 타이르고, 또 물을 다스리듯 자기 자신을 잘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라는 거죠. 그리고 치산치수, 물을 잘 다스리고 산을 잘 다스리듯이 자연을 잘 가꾸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를 잘 다스려 나가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는 기본적으로 바른 곳으로 이끌다는 게 기본적인 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글자하고 지탱할 지자하고 칠복자하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지탱할 지자고, 칠복은 이렇게 점복자가 들어간 겁니다. 비슷하지만 글자가 다른 글자예요. 그 다음에 그럴문 아까 했고요. 이제 덕덕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은 먼저 열십자에다가 이게 눈목자가 변한 글자예요. 또는 이렇게 생긴 게 이 글자가 변한 것도 있습니다. 그릇명이 변한 것도 있고, 그릇명, 눈목자가 변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살펴볼 것 같으면 열십자에다가 이렇게 눈목자를 그리고 한일자 같이 하는 은자를 표시한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중심이 탁 눈에, 여기 암이라 그러죠. 콧잔등과 이 암이 사이가 다 그대로 밑으로 떨어지는 게 이게 직이에요. 직각 그럴 때 고들직. 그래서 더 좀 살펴볼 것 같으면 중력에 의해서 실을 매달면 그대로 떨어지겠죠. 이게 직입니다. 이게 직. 그래서 가장 우리가 건축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준으로 놓는 게 바로 이게 직이에요. 실만 떨어뜨리면 그게 가장 정확한
직각이죠. 90도. 그래서 이게 직이라는 거. 다음. 이 글자는 아까도 배웠죠. 마음심. 마음심. 그래서 고들찍자에다가 마음심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덕자의 본자예요. 큰 덕 또는 덕덕 그러죠. 큰 덕, 덕덕.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 남에게 잘하는 거요. 또 뭐 봉사도 열심히 하는 거요. 뭐 이렇게 하는데 더 중요한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고들찍, 마음심. 그죠? 직역하면 고든 마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덕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마음을 잘 갖고 시작하느냐가 중요하죠. 보통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 얻으려고 가서 봉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목적이 있어서 저렇게 와서 하는구나 이렇게 순수하게 보질 않죠. 그래서 고든 마음은 먼저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덕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자에서. 그래서 이 자가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이 자가 자축거릴 척자죠. 자축거릴 척 또는 뭐라고 이렇게 익히셨는가 하면 두인변 그랬어요. 두인변. 그죠? 사람이 하나에 더 있다 그래서 두인변 그러죠. 그러면 자축거릴 척은 또 어디서 우리가 흔적을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그리면 이게 뭘 그린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네거리예요. 네거리, 사거리죠. 이 글자를 그림이 했던 것을 글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전서로 아주 부드럽게 표현해 놨죠. 이 글자가 예서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글자 예서는 전부 글자가 펴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쓰는 해서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서는 이렇게 글씨가 갈행자죠. 갈행. 글씨가 걸어가는 모양과 같은 형태를 취한 게 행서라고 그래. 행서. 전서는 전부 둥글둥글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둥글게. 그 다음에 예서는 이렇게 옆으로 퍼지면서 이렇게 파책이 있어요. 이렇게 물결 치듯이 그런 모양이 있는 것이 예서예요. 그래서 예서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해 가지고 문자를 통일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제자백가들이 말 그대로 요즘 말하면 교도소를 가는 형국이죠. 그런 사람들이 뭐를 하는가 하면 말 그대로 요즘 말로 말하면 공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공문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글자를 쓰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바로 빨리 써야 되니까 글자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그때 붙들려간 사람들을 종이라고 하는데 종예자를 써서 예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행서는 글씨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 같고 이렇게 된 글자가 해서라고 하는데 해자는 모범 해자예요. 모범 해. 가장 모범적인 글씨죠. 우리말하면 정작 바르게 쓴 글씨다. 그래서 해서라고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글자는 모양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오체라고 하는데 먼저 전서가 있고 예서가 있고 그 다음에 해서가 있고 행서가 있고 초서는 말 그대로 풀초자를 써요. 풀초.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글씨가 풀과 같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게 갈행자 이 행서를 더 줄인 거죠. 이렇게 줄인 게 말 그대로 초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전서, 예서, 그죠? 해서, 행서, 초서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축거릴 척이 들어간 글자는 뜻이 어떤 글자가 뜻이 있는가 하면 말 그대로 움직임고 걸어가고 걸어가는데 많이 걸어가는 거 멀리 가는 거 이런 거는 책받침 시험시험 걸을착이 들어가고 요거는 자축거릴 척 아장아장 그리고 먼 길이 아니고 언저리 이런 것을 들어갈 때는 이 자를 써. 예를 들자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자가 아닐 삐자에 먼 멋이 아니다 할 때 부정설음이죠. 이거는 전서로 쓰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설명하기를 새가 높이 솟구쳐 솟는다. 그래서 뭐냐면 본인이 있던 곳에서 멀리 등지고 가다. 그래서 못못이 아니다. 그와 반대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게 부정적인 의미로 해서 만일비라고 하는데, 이자가 들어간 글자는 비든지 소리가 비읍 소리를 쫓아가는 글자죠. 그래서 자축거릴 척에다가 이렇게 안일비가 들어가면 이게 소리는 배라고 읽고, 자축거릴 척이에요. 이자가 무슨 배냐면 어정거릴 배자예요. 어정거릴 배. 언제 쓰느냐? 여기다도 아까 돌회자 있죠. 돌회. 목적이 없이 어느 방향을 그냥 맴도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정거린다 그러죠. 어정거릴 회. 합철거 보면 배, 회 그래요. 청소년 여러분, 거리를 배회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배회라는 거는 뭐예요? 그냥 어느 언저리를 왔다 갔다 이렇게 맴도는 거죠. 그게 배회예요. 배회. 예를 들자면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여자는 오방 또는 방향 그럴 때는 방이방 그러죠. 뱃머리가 다 어디로 갈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모방이라고 하는데, 방향방, 방이방 그러죠. 또는 방법할 때 바야흐로 방금 그럴 때 쓰는 자. 이자가 들어가면 방이라고 있는 것이 90%가 넘습니다. 자, 그래서 자축거릴 척에다가 이렇게 방이 들어가면 방이라고 읽고, 이것도 방향을 모르고 이렇게 설정한 것이 없어서 하는 거죠. 이자가 말하면 어정거릴 방자입니다. 어정거릴 방. 그 다음에 임금 왕자에다가 흰백이 들어가면 이것은 임금 황자죠. 임금 중에 제일 큰 왕이다 이 말이죠. 황제 그럴 때 쓰는 자예요. 이것도 이렇게 임금 황이 들어가면 황이라고 읽고, 뭐라 그래요? 이자가 있으면 이렇게 어정거리다 이래. 어정거릴 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방황은 뭡니까? 방향이 없어. 그 다음에 기준이 없어. 이게 황제라고 하는 부분은 나라의 기둥, 큰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방황을 하다. 그래서 자기의 목표나 설정이 없이 맴도는 곳에 일컬어서 방황이라고 하죠. 배회라고는 틀려요. 배회는 어디를 이렇게 맴도는 거고, 이것은 갈파를 못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하는 게 방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자의 조자 원리를 알면 우리가 쓰는 단어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명확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을 보면 자축거릴 척, 그죠? 자축거릴 척에다가 아까 말한 대로 노원 논목에다가 직심, 곧은 마음, 직역하면 덕은 어떻게 해요? 곧은 마음을 가지고 느린 보처럼 천천히 가는 거구나. 그게 덕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죠. 덕은 말 그대로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곧은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좋을 듯